네, 한진그룹 일가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 박모 씨가 아내인 조 전 부사장의 민낯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에는 남편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조 전 부사장은 결국에 책임은 남편한테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네, 지금 남편과 그 조 전 부사장은 그 작년 4월부터 예.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남편이 그 조 전 부사장을 형사 고소를 지금 추가로 한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형사 고소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조 전 부사장이 그 자신에 대해서 그 폭언과 폭행을 해서 예. 그 목 부분에 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예.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집어 던져서 자신의 엄지발가락이 뭐 끊어지는 그런 부상을 당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뭐 특수상해. 예. 그 뭐냐면 물건을 이용해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예.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거든요. 그래서 네네. 특수상해 혐의와 그다음에 아동학대.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폭언을 하고 예.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애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면서 수저를 집어 던졌다 이러한 어떤 내용도 좀 고소장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아동 학대다. 예. 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하나 또 추가해 놨고요. 예. 나아가서 이제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예. 그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재산을 이제 분할하는 게 지금 이혼 소송에서 아주 큰 쟁점이 될 텐데 예. 예. 이렇게 분할할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다음에 조 전 부사장 그리고 조원태, 조현민 그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지분이 있는데 예. 이러한 지분을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양도를 했다. 예. 이러한 어떤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예. 나중에 그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예.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될 예. 그 재산을 빼돌린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소송에 걸리면 덜 내주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또는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네네. 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 네, 있겠군요. 그래서 재산을 빼돌린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늘 지금 오다가 네네. 그 이제 조 전 부사장 측이 낸 입장 자료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폭행 관련해서는 예.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발생한 문제고 예. 뭐 심지어 그런 폭행이나 이런 것들도 남편이 아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 기억을 한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강제집행 면탈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이제 공정위나 어떤 그런 그 행정관청에서 예. 이제 지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분을 정리했던 것이었지 예. 어떤 뭐 재산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예. 나아가서 이제 뭐 이혼 소송에서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것은 예.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거든요. 예. 혼인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예.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 예. 지금 이렇게 정리된 지분 자체는 예.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혼 소송에서 그 재산 분할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예. 또 이런 좀 해명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그럼 쉽게 정리하자면 지금 남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전면 부인했다. 전면 부인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진실 공방이 재판에서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뭐 앞서 재산 분할 문제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또 자녀를 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또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 폭로가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어요. 네, 그런 추측이 뭐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뭐 개연성이 있는 추측인 것이 이제 이혼 소송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재산 분할 이외에 예. 그 친권 양육
양육비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미성년인 자가 있을 경우에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예. 이것이 이제 친권의 문제인 거고 이렇게 이제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키우는 경우에 그럼 다른 한 명은 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매달 또 지급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권과 양육비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따라오는 그 세트인데 예. 지금 그러한 어떤 친권과 양육비와 관련된 그런 어떤 다툼에 있어서 좀 더 우위를 점하려면 예. 결국은 상대방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네. 없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실이 어떤지는 뭐 여기에 앉아서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친권과 양육비와 관련된 예. 그런 이슈에서 유리한 어떤 지점을 점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소송과 관련해서 뭐 두 사람이 사실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는 저희가 굳이 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짧게만 언급하자면 재벌가에선 드물게 연애 결혼을 한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전에 한번 다뤘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번에 다시 또 불거진 모양이에요. 가짜 어민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보니까 그 어피해 보상금 예. 이제 40억 원을 챙긴 가짜 어민 100여 명이 지금 불구속 입건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간략히 좀 설명드리자면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보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그 배상,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와 관련된 배상과는 이제 구별되는 건데 예. 이제 나라에서 어떠한 뭐 행정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펼칠 때 예. 그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네네. 법률의 근거를 두고 예. 이제 공사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산업법 그 인천지방해양청 예. 예. 그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또 인천항만공사에서 네. 그 이제 신항 새로 이제 항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진입도로 공사를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뭐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 공사를 한다거나 예. 이런 송도 신도시 509, 809 매립 공사를 한다거나 예.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그럼 그쪽에서 어업을 하던 어민이 예. 경제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예. 이러한 피해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예.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예. 이것과 관련돼서 가짜 어민들이 예.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예. 나에게도 피해를 보상해라.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실제로 타간 게 이번에 적발이 돼서 지금 네. 불구속 입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실제 조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본인이 이제 그 배만 가지고 어민이라고 허위, 그러니까 날조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 챙긴 네. 그런 사건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애초에 이 어선을 샀던 이유가 신도시의 토지 분양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왜 어선과 토지 분양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의문점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이제 보통 보상을 하는데 예. 지금 최근에 어민들이 이렇게 공공사업으로 본인들의 어업 활동이 이제 중단돼서 이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지금 이들이 그 그러니까 요구를 한 그런 요구 사항이 뭐냐면 인천경제청 그 주관 하에 예. 그 송도 6809 및 그 1109에 이제 토지가 조성이 되거든요. 예. 네. 이러한 토지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 토지를 자신들한테 분양권을 달라. 그래서 피해 어민의 뭐 98% 이상이 그 지원 대책으로 송도 내에 토지 공급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관련 관청에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보고 예. 이제 여기에 끼어 들어간 것이죠. 그 가짜 어민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상금, 어업 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를 해서 실제 조업을 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특혜를 받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울산에서는 가짜 해녀 사건이 마찬가지로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일어났다면서요? 네,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예, 가짜 예. 해녀라는 거는 본인이 네. 이제 해녀로 네. 그런 굴이나 뭐 이런 이제 해산물을 하겠다.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피해를 봤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해녀를 사칭을 해서 예. 보상금을 타갔다고 하는데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청을 속여서 예.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사기 혐의가 적용될 어.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예.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사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 이게 그 10년 이하라고 해서 앞에 방점을 찍으면 되게 큰 범죄인 걸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득액이 5억을 넘어가면 3년 이상으로 돼서 예. 법정형이 확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50억 이상이다. 뭐 이런 거에서 50억 이상을 뭐 하기는 어렵겠지만 50억 이상인 경우는 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에 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예, 저희가 울산에서 벌어진 가짜 해녀 사건도 짚어봤는데 뭐 이번 사안도 그렇고 울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작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안들이 계속 생기는데 보상 대책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보상의 대상자가 실제로 보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결국 심의하는 예. 그 심의 기준을 지금은 이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래서 현장 실질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 적극적으로 보상 대상자를 선별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보상의 허위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좀 이렇게 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여쭤보면 지금은 실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행위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요. 실사를 아무래도 그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하기가 힘들군요. 그렇죠. 뭐 그 보상을 신청한 지원자들이 뭐 몇백 명 내지는 몇천 명이 될 텐데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실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이 대책을 통해서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좀 없어져서 실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주제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등장송 듣는 게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구단들도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가 없는 곡 위주로 응원가를 교체하고 있고요. KBO는 앞으로도 원작자들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프로야구 응원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소송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제 한국 야구위원회 소속 이제 프로야구팀은 이제 경기를 할 때 그 대중가요를 이제 응원가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들을 보면 그 삼성 라이온스에서 그 이제 윤일상 씨가 작곡한 그 운명이라는 예. 곡을 이제 김재현 선수의 응원곡으로 썼고 예. 그리고 이영준 씨 작사한 그 슈퍼맨은 이제 김상수 선수의 응원곡으로 썼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 작가가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제 KBO에서는 그 저작권 협회에 예. 그 저작권료는 지불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작권료를 지금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예. 그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등 저작권 관련 그 3개 단체에 예. 그 저작권료를 지급을 해 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저작 재산권. 예.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는 거는 타에게 양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작 재산권과 관련된 저작권료는 지급해 왔는데 예. 지금 작사가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 그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 좀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요. 네, 조금 어려운데 재산권은 이제 예.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돈을 받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KBO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은 저작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예. 그것은 뭐 괜찮은데 예. 작곡가들은 인격권을 침해했다. 인격권이라는 것은
그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예. 어떤 거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권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저작물에 그 자신의 성명 등을 뭐 표시할 권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저작물의 내용 뭐 형식 그다음에 어떤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그래서 예.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예. 예. 어떤 그 작가나 이런 저작권자가 본인의 어떤 영혼을 담는 거거든요. 이런 예술이라는 것이 예. 그러한 예술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 의무가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권리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 창작한 저작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보존해달라. 예.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런 어떤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예. 저작 재산권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예. 자신이 어떤 피와 땀을 이제 들여서 예. 만들어낸 이 작품을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라. 이런 어떤 내용인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곡에 대한 수정을 보통 해서 응원가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해서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네. 내가 만든 노래는 내 영혼을 담은 것이고 그것은 원래 것 그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구단 쪽에서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인격권을 훼손한 것이다. 그렇죠. 라는 부분이 저작 인격권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본 거잖아요. 네. 이제 재판부에서 그 판단을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저작 인격권이 있는 거는 맞는데 네네네. 실제로 이제 이 어떤 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 피고는 이제 그 KBO였을 건데요. 네. KBO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삼성 라이온스가 예. 뭐 악곡의 일부를 좀 변경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어떤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음역대를 뭐 약간 높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원곡과 약간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예. 원곡과의 차이를 알아내기는 그렇게 쉽진 않다. 그래서 이 정도 뭐 변경 내지 수정은 예. 예상하거나 또는 감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재판부에서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 그동안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야구단에서 가요 응원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럼 이제 좀 이제 예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금 저작권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예. 가요를 있는 그대로 트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변경을 하거나 예. 개사를 하거나 음역대를 높이는 어떤 그런 수정에 대해서 지금 작곡가들이 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야구단에서 그 응원가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게 1심 소송에서는 물론 예. 그 이제 야구단 측이 승소를 했지만 예. 또 항소심이라는 가능성도 게 있기 있으니까 예. 결과가 바뀔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응원가를 뭐 개사한다거나 또는 음역대를 어떤 이렇게 높이는 식의 어떤 그런 변경은 조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음역대를 조금 높이는 것들은 예. 어떤 원곡을 뭐 특출나게 이렇게 변경했다라고까지 보긴 좀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판결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이러한 판결을 조금 내세운다면 예. 지금 현행 예. 하는 정도의 어떤 개사나 뭐 음역대 높이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작이나 저작의 어떤 그 저작자들의 권리라고 할까요? 그걸 좀 더 넓게 해석하고 폭넓게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오늘 결론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어떤 개사와 편곡이었다. 그렇죠. 라는 결론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은 결이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걸 좀 다르게 좀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원곡은 그대로 틀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